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명동에 다시 유커들이 돌아오나요?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사 플래니튜드가 명동에 위치한 중형급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명동에 부흥이 찾아오는 걸까요? 플래니튜드가 스타즈 호텔 명동 2를 약 1억 1,430만 링깃, 하나로 약 330억 원에 인수했다고 18일 밝힌 건데요. 스타즈 호텔 명동 2는 객실 174개, 13층 규모의 중형 호텔입니다. 전체 바닥 면적은 약 5,160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명동 중심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죠. 플래니튜드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부동산 운용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관리 사업을 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의 자산을 보유 중이죠. 이 플래니튜드라는 기업은 앞서 트래블로지, 명동 을지로 호텔도 인수한 바 있어서 두 호텔 간 시너지가 기대되는데요. 플래니튜드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환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명동 제2의 부흥이 찾아오는 걸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동산 운용사,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 하나를 330억 원에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명동에 가본 지 저는 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시내 중심부나 관광지 같은 곳에 가보면은 한국인 못지않게 중국인들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아무리 중국을 싫어하신다고 해도 이런 분들 보면 잘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게 하도록요. 아무튼 말레이시아 자본이 우리나라 호텔을 인수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돈이 될 것으로 기대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당연히 중국인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기가 된 거는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건 중국의 문화여유부에서 나온 공지인데요. 중국 웹사이트는 언제 봐도 디자인이 참 적응이 안 되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건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이 단체 관광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78개 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미국 쪽의 동맹에 가까운 친미 국가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월 그리고 3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8월에 나온 거에는 이 두 나라도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이 막혀 있었죠. 2017년에 사드 배치를 통한 이 보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계속 길게 이어지면서 6년 넘게 이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이거는 한국 화장품의 주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화장품 주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이 발표가 나오고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껑충 뛰어올랐죠. 여기만은 아니고요. 코리아나나 마녀공장, 토니모리 같은 화장품 기업들 주가가 다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중국산 화장품의 품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요. 유통사나 호텔, 카지노 이런 데들 다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유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개인 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리적으로도 한국이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소비를 왕창 해준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와서 소비를 해주면요, 주변에 당연히 상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나 개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커의 재방문은 국내 경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안타 증권에서는 외신을 인용을 해서 중국이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면은 2천억 달러 규모의 관광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대한민국이 5위로 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우리나라의 관광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쪽에 보면요, 세계 명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2030년에는 다시 30%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이렇게 명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의 실적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기대처럼 왕창 몰려와서 소비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너무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이건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중국의 국가통계국 자료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해도
도방할 정도죠.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구이 위한 문제가 터졌고요. 여기다가 헝다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커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보면은 소매 판매도 안 좋고요. 산업 생산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 문제까지 터졌다고 볼 수 있죠. 간략한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년 실업률, 중국의 청년 실업률 지난 4월부터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백수라는 얘기잖아요.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실직자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5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왕창 하게 될까요? 이거는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저축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저축은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축도 좋지만은 역시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계속하게 된다면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겠죠. 이거는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 당국 역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새 관광을 풀었겠지만요. 당국이 신뢰를 잃었고요. 지금같이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시기에서 여행객들이 대규모 관광객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들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다소 변수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그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대만 보내기에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너무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친미 국가로까지 단체 관광을 풀어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도 부동산 침체 그리고 고용 충격의 여파가 너무 커 보입니다. 이런 유커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